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관 5사람을 차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서관 출신인 이 차관에게 별도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언론 방송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부의 차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국토교통부는 2사람이지만 이들은 묶음으로 취급이 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산 5차관이라고 해서 특별한 권력자들로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의 비서관 5명, 비서관 출신의 용산 5차관,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차관으로 특별히 윤석열의 미션을 직접 미션을 받아서 들어간 차관으로 간 데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안팎에서 이렇게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 5차관은 청어 수조에 집어넣은 매기다. 청어가 가득 들어있는 어항에 큰 수조에 매기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명한 매기 효과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매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메기가 있습니다. 이 메기는 입이 무지막지하게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메기를 캣피쉬라고 합니다. 이제 이 메기 효과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 영어권 그쪽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캣피쉬 필로소피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메기는 포식자입니다. 잡아먹는 그런 입장이다. 이 메기를 청어 떼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게 되면 메기는 청어들 가운데 자기 가까이에 있는 청어들부터 그저 다 잡아먹는 겁니다. 청어들은 무력하게 눈앞에서 다른 청어가 잡혀 먹히는 것을 보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청어가 축 늘어져 있지 못하게 한다. 청어들이 달아나느라고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치느라고 빠르게 움직이는 그것이 청어가 얼마나 활기찬 거냐 이러면서 이것을 매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매기 효과는 과학적으로는 틀렸다고 확인이 된 것이고, 다만 비유적으로는 여전히 의미가 있고 과거에는 한동안 종종 애용되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 용산 5차관을 집어넣어서 직접 나오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정각부, 부처, 산하 기관까지 해서 윤석열이 제대로 장악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하는 말이 결국 이 용산 5차관이라는 매기들을 청어 수조에 지금 풀어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매기 효과를 노리고. 청어 수조가 그러면 무엇인가? 한국의 공직사회, 여기에 산하단체까지 포함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을 하게 되면 한국 공직사회와 산하단체,
여기에다가 용산 오차관이라는 그 메기 5마리를 풀어 넣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게 알려지게 되었나 하면은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 도전과 응전을 이야기하던 아놀드 토인비의 책에도 나오고 그가 강연을 할 때도 이런 비유를 즐겨 쓰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청어 수조에 메기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메기 효과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놀드 토인비인 겁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했던 청어, 메기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청어가 들어있는 수조라고 하는 것은 The Western World,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기는 무엇인가? 이것은 러시안 커뮤니즘, 러시아 공산주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롭고 부유하고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세계, 이 서구 세계가 그 풍요에 취해서 좀 늘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 러시아 공산주의라는 것이 여기에 뛰어들게 됨으로써 도전을 받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의 폐해가 일정 부분은 공산주의에게 당했다, 침략당했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이 도전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응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 공산주의를 누르고 승리하고 그리고 그 부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활력이 돌아왔다.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풍요롭다 하더라도 거기에 취해 있지 않고 그래도 계속 성실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그런 웨스턴 월드가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메기 효과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자기들이 수조에 메기를 풀었다고 하는데 그 뜻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이 원전을 과연 알고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왜냐하면 정치의 세계는 바로 비유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인 수준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승패를 가리는 곳이다. 그러면 수조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행정각부, 부처, 그리고 그 산하단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그 골격을 이루고 있는, 행정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는 그곳은 아놀드 토인비에 따르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됩니다. 그곳에 활력을 띠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비서관, 용산 5차관이라는 매기를 넣었다. 그러면 윤석열의 비서관, 이 용산이라는 것은 러시안 공산주의라고 할 것인가? 자, 이러한 것도 비유를 할 때도 그 뜻을 가려가면서 써야 한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용산에서 메기 5마리를 풀었다 그랬는데 이 메기가 대단한 메기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용산의 메기 5마리는 어떤 메기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찬과 만찬을 무려 3차례나 한, 이렇게 3차례나 대접을 한 그런 메기들입니다. 용산 5차관을 임명하는 그 기회, 그러니까 비서관을 처음에 이제 지명을 하고, 그리고 이게
발표가 되고 실제로 임명장을 주고 하는 요 짧은 기간, 그동안에 오찬과 만찬을 3차례나 했고, 간담회를 하면서 윤석열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고, 임명장 수여식에서 또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5차례나 윤석열과 대면을 했고, 그리고 직접 얼굴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를 했다 하는 겁니다. 대단한 그 임무를 띠고 대단한 미션을 부여받은 그런 특별한 메기 5마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당부, 이들을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특별히 당부한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직의 판을 바꾸라. 또 바꾸라.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러한 명을 받은 용산 메기 5마리, 용산 5차관은 임명장을 받고 나서 취임식도 하지 않고 취임사도 내놓지 않고 바로 조직 장악에 나섰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장악이라는 말이 참으로 험악하고 괴이하기도 한데, 조직 장악을 하고 나섰다는 이 조직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입니다. 이거 참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다 싶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그 메기 5마리에게 또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새로운 피로 물갈이를 하라. 역시 대단히 험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폭의 세계에서 범죄 집단들을 다룬 그런 영화나 스토리에서 나오는 그 새로운 피라는 이야기를, 물론 기업에서는 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인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명을 받은 용산 메기 5마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숙정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러니까 사람을 쓰고 사람이 능력이 없을 때는 엄단 잘라내고 이런 숙정 작업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주로 사람을 쳐내는 일을, 다시 말해서 칼잡이로서 보냈다. 이제 이런 뉴스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숙정 작업이라고 하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적폐청산이다. 이렇게도 보도를 하는데, 적폐청산이면 이것이 문재인 전직의 문재인 재임기에 있었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나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하겠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메기들이 지위가 높지 않습니다. 차관입니다. 그래, 이 메기들이 쳐내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1급, 2급, 3급, 4급, 그리고 산하단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잔챙이들, 본인도 잔챙이고 처리하는 것도 잔챙이고, 물론 1급 공무원은 대단하지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을 때는 이거는 잔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인가?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다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몸통을 대충 몇 번 쳤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그런데 몸통을 대충 치고는 그 다음에 몸통을 쳤으면 머리로 가야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쓱 쳐다봤더니 아, 이게 문재인이네. 문재인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이제 꼬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를 요절을 내겠다 하고 메기 5마리를 보내서 꼬리를 계속 쳐낼 것이다. 분명히 몸통은 띄엄띄엄 흠집이 있고 꼬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누구의 꼬리인가? 적폐를 이야기하니까 문재인의 꼬리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꼬리 자르기는 문재인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꼬리를 자른다. 이런 경우에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상당히 독특한 이례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윤석열이 문재인의 꼬리를 잘라주기 하고 있다. 이것이 현상인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떤가? 윤석열은 문재인의 꼬리를 쳤다고 칭찬을 받고자 할 것이고, 문재인은 윤석열이 자기 꼬리를 잘라줌으로써 손 안 대고 자기는 안전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깊은 뜻은 윤석열이 문재인의 안전을 위해서 대신 문재인 꼬리를 잘라준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단한 용산 메기 5마리, 이들 중에 상당수는 총선에 이들이 나가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기로 이렇게 이미 이야기가 나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갑자기 칼잡이로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본인들에게는 과연 이게 이로울까? 그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용산 측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를, 용산 5차관 이 메기 5마리가 부처를 빠르게 장악하고, 이 장악이라는 데 대한 신념은 흔들림이 없어 보이고, 또 정부를 장악한다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라는, 그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인식도 없어 보입니다. 부처를 빠르게 장악하고 모범적인 성과를 내면 원래 그들이 하고자 했던 총선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언제까지 차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하면 2024년 1월 10일까지 그 차관의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메기 5마리가 공직사회를 뒤집어서 북새통을 이루게 하는 그 기간은 2024년 1월 10일까지 할 거 다 해야 하겠구나. 공직사회를 그러려면 더 서둘러서 더 요란하게 뒤집어 엎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총선이라는 꿈을 접지 않는다면 그만큼 빠르게 전방위적으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뒤엎어질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용산 메기 5마리, 그들이 정말 그렇게 기량이 천하제일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윤석열의 메기는 과연 기량이 어떠한가? 어느 정도로 행정 능력이 있고 공무수행 능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한 예로서 국토교통부에 간 메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에 간 메기,
1차관으로 간 매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그는 전문성이 없다, 낙하산이다 하는 비판의 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기로 합시다. 국토교통부에 간 매기 한 마리는 가장 먼저 그의 그 경력이 나오는데 이회창 씨의 보좌관 출신이다 하는 겁니다. 이회창 그 대선 캠프의 보좌관 출신이다. 그 다음에 윤석열 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결국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다. 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같은 팀으로서 같은 편으로서 싸웠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윤석열 인수위에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바로 이 일의 물밑 작업을 주도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 사람의 그 훌륭한 점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윤석열이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이번에 그 비서관이 차관으로 가게 된다 하면서 나온 직함이 바로 관리비서관인데 관리비서관이 무엇인가도 좀 봐둬야 하겠습니다. 관리비서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는 청와대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그의 역할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산 청사 앞에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는 것을 조성했는데 이때 이 보좌관이 국토부하고 소통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 쪽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이 관리비서관으로서 국토부와 소통을 잘하면 이 사람이 국토부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관계가 없다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뉴스를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전문성이 없이 어째서 차관으로 갔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좀 더 지지하는 매체에서 나온 그 뉴스입니다. 용산시대 안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차관에 발탁됐다. 자랑스럽게 칭찬하면서 쓴 기사인데 이걸 말이라고 하느냐. 용산시대 안착이라고 하는 마치 군주시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그러면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떡 하나 주자는 식으로 차관에 발탁을 한 거냐. 아무튼 지금은 이런 뉴스도 뉴스로 나오는 시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의 매기는 상당히 시원찮다. 다른 사람들 역시 해봤자 보좌관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의 보좌관이니까 대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부성이라고 할까 좋은 게 좋다고 할까 이런 식의 묘사를 하는 걸 보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윤석열의 보좌관이면 전문성이 있다. 윤석열이 행정 업무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런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시원찮더라도 윤석열의 매기는
윤석열이 매기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를 장악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 집행정부 전체를 윤석열 뜻대로 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 윤석열의 매기다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오찬 만찬을 3번이나 뭐 대단하다고 자기 보좌관을 차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떳떳지 못한 짓을 하면서 뭐 다른 대통령 때 이 사람이 정말 그 공무수행을 잘했다, 성과가 있었다, 이게 아니고 그저 나하고 같이 있었다, 내 옆에 있었다,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임명을 했는데 고별 만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통상 이 차관 임명장은 국무총리가 수여를 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윤석열 자신의 그 매기 파견을 함으로써 앞으로 장관이 공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고 그랬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둡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소리가 이 윤석열 매기가 차관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관에게 1급과 그 이하 공무원들하고 산하단체에 대한 인사권까지 넘긴 기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 또한 헌법과 정부 조직법을 위반한,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한꺼번에 위반한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매기를 청어가 사는 수조에 풀어놔 버리니까 이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이제 적폐청산 또 숙청이라고 하는 이 회오리에 둘러싸이고 이것 때문에 얼어붙고 해서 벌써부터 멈춰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서 이렇게 설쳐대니까 장관들이 미리 기었다, 엎드려 기었다, 그것을 알려주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6월 29일에 차관 교체 발표를 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일괄 사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표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모든 책임은 사실은 대통령이 지게 돼 있습니다. 먼저 한 행위가 있으니까, 원인 제공자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장관들이 알아서 일괄 사표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것이 아니고 위에서 힘을 가지고 사표를 쓰라고 했다는, 이렇게 되면 이 관련된 부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윤석열 대통령, 이게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법정에 서야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공직사회가 멈춰섰다. 그러면 이 매기 효과가 이상하게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원래 매기를 풀면 청어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더 건강하고 더 신선한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이 매기 효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청어들이 있는 수조에 메기를 넣게 되면 청어들은 아주 많이 이 메기가 식탐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는답니다. 청어들이 보는 앞에서 메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메기 때문에 잡혀 먹힐 것이라는 두려움, 스트레스, 그리고 이리저리 달아나느라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들도 결국은 폐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메기를 넣어서 싱싱한 청어를 운반한다든지 유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청어를 모조리 다 죽이는 이런 결과가 된다 하는 겁니다. 활발하게 움직여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청어 수조 자체가 파괴된다. 그리고 보니 이 메기 효과를 믿고 그랬는지 윤석열 메기를 풀어놓음으로써 이 메기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도 못했는데 벌써 공직사회가 멈춰섰다. 청어 수조가 파괴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과학의 승리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든 윤석열 매기, 이 용산 5차관이 정부를 장악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부처라든지 행정각부라든지 또 정부조직법상의 체계, 질서, 시스템을 무시하고 차관이 이렇게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가서 매기 노릇을 한다. 또 공무원들에게 매기로서, 포식자로서 와서 공무원 세계를 파괴한다 하는 모든 것은 위헌입니다. 이것이 위헌이다 하고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말 바꾸기로 이 위헌 책임에서 책임을 벗어나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매기, 용산 5차관, 이거 이미 공표 다 해놨는데 공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지우고 다시 쓰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2023년 6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 신문마다 아주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윤석열 직할체제 수립, 윤석열 부처 장악력 최고도화, 이런 것들. 그래서 거의 독재자의 탄생 같은 그런 분위기, 윤석열이 세졌다, 이런 분위기, 이런 것이 국내, 국외, 그리고 각종 인쇄 매체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7월 2일에 이르러서 대통령실 측에서 언론사에다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차관으로 내정한 비서관 5명 하니까 6월 28일 만찬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윤석열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시인에 충성하라. 헌법 정시인에 충성을 하면 헌법은 당연히 지켜야 할 텐데 헌법을 위반해 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 말로 때우려고 하고 무려 그거를 다 지난 후에 7월 2일에 와서 6월 28일에 그동안 다른 소리들이 쭉 나왔는데 6월 28일에 사실은 헌법을 지키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말바꾸기 작전을 펴기 시작한 겁니다. 7월 2일에 그래놓고 7월 3일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차관 임명장 수여를 하고 나서 오찬을 할 때, 그러면 이때는 또 6월 29일입니다. 7월 2일에는 6월 28일 거를 지우고 다시 쓰고 7월 3일에는 6월 29일 걸 지우고 다시 쓰는 겁니다. 윤석열 본인이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고 했다고 뉴스를 내보냅니다. 사실 이 앞부분과 뒷부분은 상호 충돌해서 양립이 불가합니다.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것들을 뉴스로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우리로서는 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X가 된장이냐 아니냐. X 이퀄 된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 단계에서는 그나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틀렸다 하면서 증명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증명할 그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X를 직접 자기 손가락 끝에 찍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입맛을 다시면서 아, 된장이야 이거 틀림없이. 자, 대통령이 이 짓을 하는데 이 정도라면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도 이 정도라면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래, 당신들이 이겼어. X가 이겼어. 이렇게 승리를 가져가라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더러워서 포기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